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제가 독서 노트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또는 책을 읽고 나서 무언가를 기록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어떤 것을 적어야 될지 잘 모르겠거나 또는 시도는 여러 번 했지만 꾸준히 하기 어려웠던 분들께서 보시면 조금은 참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지속 가능한 독서노트 작성법을 뒤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을 하긴 할 거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너무 정성 들여 하지 않는 것이 제 비법이라서 글씨체도 별로 그렇게 정갈하지 않고 또 내용도 무언가 엄청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독서 노트 기록을 시작할 때 어떻게 그 페이지를 구성을 하는지 적어 놓은 것인데요. 우선 어떤 책을 읽어야겠다 해서 책을 빌려왔거나 또는 구매를 했을 때 이제 제일 먼저 책의 제목을 크게 굵게 적고 그 옆에 작가 그리고 번역가가 있는 작품이라면 번역가 이렇게 순서대로 적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충분히 남는다면 그 옆에 괄호 안에 출판사를 적기도 하지만 출판사를 그 밑에 작게 괄호 안에 적는 게 좀 더 깔끔해 보이기도 하고 공간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일단 윗부분은 이러한 형식으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획을 나눠주기 위해서 무언가 장식이 될 만한 선을 하나 그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독서노트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책을 읽기 전 그래서 책을 읽기 전에 떠오른 생각들 이 책을 구매한 이유가 될 수도 있겠고 또는 책 제목을 보고 어떤 내용일지 생각을 해본 것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작가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책을 읽기 전 떠오른 것들을 적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책을 읽는 중에 읽으면서 작성을 하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제일 분량도 많고 뭔가 적을 만한 내용이 많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책의 문장들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책 문장들을 필사를 하는데요. 처음에 페이지 번호를 적고 그 다음에 옆에 문장을 적습니다. 어떤 문장을 필사하느냐에 대한 뚜렷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냥 그 순간에 그 당시에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문구가 될 수도 있겠고 또는 굉장히 신선한 표현이어서 적은 것일 수도 있겠고 또는 어떤 영감이 될 만한 그런 문구여서 적은 것일 수도 있겠고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생각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적은 것일 수도 있겠고 그 이유는 다양한데요. 그래서 그렇게 필사를 한 이후에 그 문장을 필사한 이유라든지 아까 제가 얘기한 여러 가지 그런 문장을 읽고 든 생각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밑에 적어줍니다. 그리고 꼭 그 어떤 책 문장에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책을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떠오른 생각들도 적어 내려갑니다. 그래서 책의 문장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디폴트인 검은색으로 적는데 제가 적은 내용들, 그러니까 책의 내용이 아닌 제가 적은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 메모라고 적고 그 옆에 내용을 적든지 또는 다른 색깔의 펜을 이용을 해서 적어서 보다
눈에 잘 띄게 구분이 되게 그렇게 구성을 해줍니다. 물론 필사한 문장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에 페이지 번호가 있어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알 수는 있지만 전부 다 검은색인 경우에는 조금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책을 읽고 난 후에 책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 감상을 정리를 하지 않고 떠오르는 대로 그냥 쭉 적어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 제가 현재 지금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독서 노트인데 일부러 구매를 한 것은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노트여서 이제 활용을 한 것인데요. 어떤 것이 좋은 독서 노트일까에 대해서 기준들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현재 노트와 같이 가볍고 그 다음에 휴대성이 좋은 크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의 이제 독서 습관은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다 다르겠지만, 저는 집에서 읽다가 그 다음에 또 카페에서 읽다가 도서관에서 읽다가 이렇게 장소를 옮겨서 읽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콤팩트하게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노트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줄이 쳐져 있는 노트 또는 도트, 이렇게 점이 찍혀 있는 그런 노트 또는 모는 종이는 이 경우에는 독서 노트로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뒤에서도 얘기할 부분이지만 저는 굉장히 정제되지 않은 내용을 글씨체를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쭉 적어 내려가는 편이기 때문에 줄이 쳐져 있거나 구획이 미리 나눠져 있으면 그렇게 정제되지 않은 내용을 빨리빨리 떠오르는 대로 적어 내려가기에 조금 불편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한테는 무지 노트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노트를 쓰면서 제가 느낀 부분인데, 이 노트 종이 같은 경우에는 펜으로 내용을 적으면 뒷면에 글씨가 비쳐서 그 뒷면에 또 글씨를 적을 수는 없고, 적을 수는 있겠지만 읽을 때 굉장히 눈이 불편하기 때문에 적을 수 없어서 그 뒷면은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 페이지에 다시 이어서 적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뒷면에 글씨가 비치지 않는 그런 종이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제가 실제 작성을 한 내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책 제목이 있고 작가, 번역가가 있고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출판사를 적고 before 이라고 적고 책을 읽기 전 내용, 그 다음에 ing 라고 적고 책을 읽으면서 문장을 필사하고 그 다음에 메모를 하고 싶은 내용은 다른 색깔 펜으로 메모를 하고 이렇게 쭉 적어 내려가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리고 책을 읽고 난 후에는 after 이라고 적고 책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 책을 딱 덮고 난 후에 떠오르는 것들을 여러 가지를 그냥 정제하지 않은 그런 형식으로 그냥 쭉 적어 내려갑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독서 노트 작성법을 적어 봤는데요. 첫 번째는 글씨체를 신경 쓰지 않는다. 무언가 누가 보고 평가를 해야 하거나 아니면 독자가 있는 글이라면 당연히 그 독자를 위해서 가독성이 좋게 글씨를 잘 적어야겠지만, 이건 저 스스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볼 수 있는 게 중요해서 그렇게 글씨체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쓰지 않는다. 1번과 마찬가지로 평가받는 글이 아니고 순전히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표현이 맞나? 이 문법이 여기서 맞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떠오르는 즉시 받아 적는 것을 목표로 그렇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뭐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라면 뭐 주술호응이라든지 아니면 문장 부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지켜서 적는 것을 신경을 써야겠지만 그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크게 신경 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너무 소중한 노트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좀 고가의 양질의 뭐 하드커버 노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뭔가 소중히 다뤄야 될 것 같고 글씨도 더 또박또박 잘 적어야 할 것 같고 뭔가 실수도 하면 안 될 것 같고 화이트도 별로 쓰고 싶지 않고 막 이런 마음이 좀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소중한 노트 같은 경우엔 뭐 고가의 노트 같은 경우엔 자유롭게 글쓰기를 하는데 조금 방해가 된다라는 생각이어서 너무 소중한 노트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이 저의 지속가능한 독서노트 작성법인 것 같습니다. 이 에코백은 을류문화사 77주년을 기념을 해서 제가 을류문화사 책들을 구입을 하고 받은 상품입니다. 이렇게 앞쪽에 을류문화사 로고가 되어 있고 자수는 아니고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는 작게 을류문화사 태그가 달려 있습니다. 내부 같은 경우에는 뭐 안에 포켓이 있거나 하지는 않고 그냥 비어있는 그냥 민자 에코백입니다. 뒷면은 제가 니트를 입고 메고 다녀서 보풀이 좀 묻어있는데 그냥 이렇게 아무 장식이 없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크기도 적당하고 에코백 무게 자체가 굉장히 가벼워서 잘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손소독제를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손소독제 통 같은 경우에는 리필통 같은 경우에는 하우 키즈풀이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 에코백이 다른 색상도 하나 더 있고 그리고 에코백 말고도 을류문화사 다이어리 위클리 플래너 다이어리가 있었는데 둘 중 어떤 것을 받을까 고민을 하다가 마침 제가 이러한 크기의 에코백이 필요했어서 에코백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이 을류문화사 인스타그램에 그 다이어리를 받아서 올려주신 그러한 스토리들을 보니까 다이어리도 탐이 나서 을류문화사 책들 읽고 싶은 것을 더 고른 후에 다이어리도 받아야 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을류문화사 책들을 구매를 했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크리스티안 크라흐트의 망자들입니다. 이 책은 현재 완독을 했고요. 이 책을 구매하게 된 계기는 제가 항상 하듯이 책의 첫 페이지를 읽고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띠지에 적혀있는 것을 보면 헤르만 헤세 문학상 스위스 도서상 수상작이라고 적혀있고 또 국내 초역 작품이라고도 적혀 있어서 굉장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소설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주로 국내 문학 그리고 영미권 문학을 많이 읽는 편인데 독일어권 문학을 크리스티안 크라흐트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 출생인데요. 독일어권 문학을 전에도 읽어보긴 했었지만 굉장히 오랜만에 읽어보아서 색다르다, 잘 읽었다 라고 생각이 들었던 그런 책입니다. 그 다음은 막스 프리쉬의 호모 파버입니다. 호모 파버는 기계인간이라는 뜻인데 이 책 또한 이제 첫 페이지를 읽어보고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 이 책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읽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띠지를 북마크로 책갈피로 활용을 해서 지금
띠지가 끼워져 있는데 책 사이에 띠지의 오이디푸스의 현대적 부활이라고 적혀 있었나? 잠시만요. 네, 오이디푸스 비극의 현대적 부활이라고 적혀 있는데 뭐 오이디푸스 왕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다 예측을 하시겠지만 어떤 근친상간의 내용이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는 지점이고요. 근데 아직 반 정도 읽은 상태라서 저 또한 어떤 내용이 될지 뒤에 어떤 것이 나올지는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책과 같은 경우에 두 권의 책 모두 가름끈이 있는데요. 두 책 모두 주석이 있어서 가름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석 맨 앞에 페이지에 끼워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해 놓았고 띠지를 책갈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코펜하겐 3부작 중에 세 번째 의존입니다. 작가는 토베 디틀레우센 발음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이 책의 원어는 덴마크어로 제가 알고 있고 이 책 또한 코펜하겐 3부작을 전부 읽어봐야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세 권을 한꺼번에 전부 읽게 되면 아무래도 완독하기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제가 이제 쭉 한번 그냥 대충 살펴보았을 때 뭔가 소화하기 편한 이렇게 술술 읽히는 그런 류의 내용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세 권을 다 읽긴 좀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처음 몇 페이지들을 읽어보고 이 마지막 의존을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말이고 날씨도 굉장히 많이 추워졌는데 따뜻하고 건강한 연말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